시간에는 우리 주성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워낙 우리 한인 사회에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이고요. 이제는 목회 일선에서는 은퇴했지만 지금 해외 선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주장신하고 저기 캔서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 신대원에서 객원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본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부를 담당한 지는 10년째입니다. 올해가 10년째고 그 대신에 저는 변호사는 아니고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10년 동안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요. 그 법원에서 나오는 그 브리프라고 해요. 브리프라고 하는데 그 브리프를 그냥 그대로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법원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요한 내용들을 법원 브리프를 쉬운 영어로 일반 영어로 이렇게 영어에서 영어로 다시 번역하죠. 번역해서 보통 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한글로 번역해서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우리 회원들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그때마다 무슨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고 지금 우리 협회는 미국 전역에 33개 주에 44개의 그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40여 명의 그 전문 헌법 변호사들이죠. 저희는 미국 헌법 변호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웬만한 주에서는 다 이게 컨택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서부 지역하고 서부 해안 지역하고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여러 주들의 우리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종교 자유, 부모 권리,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 이게 낙태수라고 관계 있어가지고 목회자들 아니면은 이제 장로들, 권사 또 이제 교회 교인들 이분들이 종교적인 이슈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희는 무상으로 변호하고 또 무상으로 소송해 드리는 그런 단체고 올해가 26년째입니다. 미국에서. 네, 그 단체 이름이 태평양 법률 어, 협회. 협회. 예, 예, 예. 협회. 태평양 법률 협회인데 미 전역에 지금 이제 사무소가 있네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 가까운 곳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실 그렇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은 우리 주성철 목사님들 연락을 하면 훨씬 그렇죠. 일 처리가 매끄럽게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네. 되는데요. 만약에 연락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하면 예, 되십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데, 제 이메일이 간단합니다. rju@pji.org, rju@pji.org로 하시고, 전화번호는 만약에 실질적인 케이스면은 714-640-7471로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문의 전화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제 개인 셀 213-284-4202로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시죠? 홈페이지에 예, 예, 우리 협회 홈페이지가 pacificjustice.org인데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 pji.org로 들어가시면은 예. 거기 여러분들 필요하신 모든 자료들을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비디오 영상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실제로 우리 한인들 중에 어디다가 연락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굉장히 그렇죠.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연락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도움을 주었더니 잘 해결됐다.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두 건 말씀해 아, 주시죠. 예, 그렇죠.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맨 초창기에 10년 전에 우리가 한인부 시작할 때는 별로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오는데 그 케이스들 가운데서 이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주마다 다르지만 13살, 14살 밑에 아동들을 잘못 다루어가지고 아동 학대에 일단은 그 문제가 되면은 참 풀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 오렌지 카운티의 대형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딸아이가 한 뭐 생후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됐나? 근데 그 딸아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케이스가 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마스터 베드룸에 놨는데 중간에 놓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애지에도 놓지 않고 어정쩡한 곳에 이렇게 잠깐 아이를 눕혀놓고서 그다음에 가서 욕조에 가서 물을 틀어놓으려고 갔다가 애가 그냥 한 번 뒤집고 처음으로 뒤집고 한 번 반을 뒤집었나 그래가지고 애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그래서 놀래서 가봤더니 이제 뭐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안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 아이 이마에 그 골프공 반 사이즈만한 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부부니까 젊은 엄마니까 남편을 불러가지고 그냥 어, 바로 그냥 응급실로 달려간 거죠. 근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혹 하나 때문에 이 차일드 어뷰스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아동 학대가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CPS라고 하는 그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hild Protective Service라는 그런 경찰관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하고 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인터뷰한다고 그러지만 그 인터뷰 자체가 꼭 신문 받는 것처럼 이렇게 범죄자 신문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네다섯 시간, 네다섯 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얘기는 잘 풀렸어요. 나중에 이제 잘 풀려서 이제 뭐 그렇게 뭐 법적인 그런 조치는 안 했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레코멘드 하는 것은 이제 워닝은 경고는 일단 CPS에서 그 요원들이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아예 그냥 데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고 또 우리 협회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때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통 어린아이나 적어도 1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저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CPS 요원과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 집을 방문하기 전에 적어도 12가지 스태프가,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를 잘 숙고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아이를 막 데려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 속에서 만약에 아이를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부모가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 CPS 요원이나 사회복지사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응급실로 달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치의에게 먼저 아이를 갖다 데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치의가 보고서 혼난 것도 보고 그 검진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상태 같으면은 주치의가 병원으로 데려가게. 그러게 하면 문제가 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동안에 주치의하고 이제 이게 치료받은 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뭐 이렇게 피가 이게 뭐 이마에 찢어지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응급실로 가지 말고 주치의한테 가면은 주치의하고 갔을 때에 이게 이머전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중 8구는 다 받아줘요. 주치의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이 이머전시로 바로 가지 마시고 주치의하러 가려는 거.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가정이 이 아동 학대 케이스 때문에 지난 한 5년 전 이렇게 보면은 한 네다섯 개가 아주 중요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 서부에 한 두서너 개 있고 동부에 필라델피아에서도 한 두서너 개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은 CPS 요원이 오기 전에 그분들이 일단 와서 아이를 데려가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오기 전에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말씀, 아주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말씀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TJI, 태평양 법률협회가 지금까지 이제 해온 이런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지역사회, 특별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같이 음, 함께 호흡하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을 좀 생각하시거나 구상하고 예. 계신 게 있으신지요? 예, 물론이죠. 이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조금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또 교회 장로님들 또 신앙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한 세미나를 한 14, 5가지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세미나를 보통 한 40분, 45분 정도 제가 강의하고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이슈마다 대여섯 가지의 이슈를 우리가 이제 섭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줌 어드레스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 학대 문제라든가 또 목사님들에게는 교회에서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지 또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지 이런 갖가지 종류들이 한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한 서너 가정만 와주시면 어떤 그룹이라도 우리 미리 예약해가지고 그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그건 이제 일부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그 목회자들과 교회 협회와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회가 뭐냐면 이제 지난 3월 18일 날도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님의 빛 교회 주형로 목사님 심호하신 교회에서 이제 본협회 프레지던트하고 그 다음에 남가주 책임 변호사하고 저하고 셋이서 강사를 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 3시까지 이렇게 강의해서 한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하고 또 지난주에 가는 이 로스앤젤레스의 동부 지역, 그러니까 월넛 하시엔다 하이트, 이 포모나 지역에 계신 그 한인 목회자 교회 협의회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목사님들만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필요한 그 내용들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이게 그룹적으로 이렇게 원데이 컨퍼런스라고 하죠. 원데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이것은 미 전역에 어디든 가능합니다. 네, 시간만 따지면은 그 가능하고 저희가 무슨 교통비나 뭐 이런 걸 바라진 않아요. 무상으로 다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어떤 그룹이라도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룹에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고 다른 거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어떤 이제 원데이 컨퍼런스 하면서 두세 가지 큰 제목들을 가지고 거기는 목회자님 또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그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그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또 많은 네.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